제가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잘 통하고 효과적인 전략인데 어떤 순간부터 엄청나게 나를 갉아먹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을 때는 어떤 기회라도 잡아야 돼요. 배가 엄청 고프면 그냥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어가지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삶에서 비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스가 삶에 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삶이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골라받아야 돼요. 디아블로 같은 게임 할 때 초반에는 잡템도 비어있으니까 모든 슬롯에 다 끼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능력치 1 때문에, 수치 1 때문에 아무리 비싼 아이템이라도 안 끼고 창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살기 전까지는 정답이었는데 열심히 살면서 오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 무조건 예스에서 골라 끼는 시점을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못 지키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많은 손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손절을 하지만 상대도 나를 손절해요. 왜냐면 나는 진짜로 바쁘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새끼 바쁜 척하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때 놓치는 인연이나 기회가 아까워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예스만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한계치까지 밀어붙이다가 자기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관계가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지거나 평판이 한 방에 다 무너지거나 하여튼 모든 게 막 혼잡한 상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다면 노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을 겸손에 대한 말이잖아요. 이걸 잘못 알면은 또 인생이 망가집니다. 겸손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겸손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겸손은 어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사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럴수록 그런 취급을 받게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조차도 겸손하지 않아요. 커질수록 겸손한다고요? 거짓말이더라고. 팀쿡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폰을 하나 만들었는데 갤럭시보다 한국에서 페이는 좀 불편하고 녹음도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는 좋으니까 한번 사줘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즈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겸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했으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제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작으면 작은 대로 당당하면 돼요. 나 작은데 세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겸손은 언제 하는 거냐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였어요. 후방에 있는 민간인한테 총부리를 겨누면 그 미친놈이지. 근데 같이 우리가 전선을 맞대고 있는 최전선에서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제가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감명 있게 봤었어요. 그래서 기버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부자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뭔가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주고 있었던 거야.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 되니까 제가 좀 돈을 벌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이 밥 한 끼라도 필요하고 이럴 때는 밥 먹자는 사람도 없었고 선물하는 사람도 없었고 생일에 지금 선물도 엄청 들어오고 축의금도 엄청 들어와요. 실제 돈을 벌고 나니까 더 들어와. 돈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반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안 줘.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걸 줘요. 그건 뭐가 돼요? 나한테 필요 없으면 뭐예요? 짐이에요.
똑똑한 기본은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잘 찾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못 찾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물도 사막에 있을 때는 엄청난 가치죠. 조난당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종이컵에다가 4잔만 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물이 필요가 없어.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는데 4잔만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 먹으면 토할 것 같다고. 고통으로 느껴져요. 필요와 맞지 않은 기본은 사실상 사람들이 너무 극혐한다는 거야. 저는 이걸 몰랐어요. 필요 없는 사람한테 뭔가 주는 거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똑한 기본은 최상위 부자가 되고 멍청한 기본은 최악의 가난한 사람이 내 밑에 깔고 있다고. 똑똑한 기본이라는 게 그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내가 예스와 노를 조절하면서 기버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전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니까 모든 전화는 얼른 받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가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기는 샤워할 때도, 그땐 방수폰이 없었거든요. 샤워할 때도 봉지에다가 전화기를 담아서 옆에 놓고 샤워를 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열심히 살고 돈 번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겁니다. 이걸 몰랐어요. 저는 전화를 안 받은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쁜데 바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쁘지 않으려면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느긋한 마음을 가지려면 모든 처리하는 시간들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 몰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몰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대부분의 급해 보이는 사건은 나중에 처리해도 문제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간의 섬을 만들어요. 하루에 30분짜리 급한 일 처리용 시간의 섬을 만들어 놨어요. 오전에 30분, 저녁 때 30분. 이 시간의 섬을 만들어 놓으면 급하고 잡다한 일이 들어왔을 때 일단 그 섬에 일단 시간이 안 왔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시해도 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럭 장사를 하는 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랑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상은 사장이 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장이 진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급한 일을 다른 사람들은 튕기는데 나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급한 일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인간이 돼 있는 거야. 야, 그거 쟤는 연락이 되지. 근데 시간의 섬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그때 전화하면 이미 처리된 일들도 너무 많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화를 받잖아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가 급하고 바쁘고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고민도 할 시간도 없이 예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 내가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에 기습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제가 완전히 열심히 살기 전까지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사업이 성장하면 돈을 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사업이 성장하면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자영업에서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버는 돈을 엄청나게 떨어뜨려야 돼요. 고용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인프라를 내가 늘려야 돼요. 그리고 사업이 성장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번 돈을 거기다가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아직 한 명분을 아직 다 안 해. 내가 원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 명분을 아직까지 다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돈을 벌면서 성장이 같이 일어나죠. 왜? 내가 하는 일을 늘리면 되니까. 근데 이미 열심히 살잖아요. 이미 내가 1인분이 다 차 있어. 그때부터는 성장을 일으키려면 비용을 갑자기 확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아무리 잠을 줄인다 그래도 내 건강을 아무리 깎아먹는다 그래도 고용을 하지 않고서는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용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명에서 직원이 0명인 거죠. 왜냐면 자기 인건비 생각도 안 했으니까. 0명에서 한 명이 느는 거야. 그 다음 2명이 될 때는 2배로 느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 이 고용을 늘리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때 수입의 감소가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을 벌잖아요. 부가세로 일단 10% 날라가. 세금으로도 한 20% 날라가.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한 700 남아있죠. 700. 그쵸? 한 30% 날라갔으니까. 700에서 내가 반을 떼줘야 되는 거야. 근데 반을 떼주고 나서 봤더니 350 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못 가져가. 왜? 나는 여기서 인프라 투자를 내가 해야 돼. 이 친구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갑자기 확 오는 거야. 그러려면 이거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져가는 몫을 없애야지 빵빵빵 증가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부터 돈을 버나요? 내가 성장이라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사람도 안 뽑고 그냥 맨날 했던 일 하고 그냥 그대로 멈춘 순간. 그때부터 돈을 법니다. 그래서 고용을 한다는 거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인프라가 생겨나니까, 직원이 생겨나니까. 그럼 이 반대의 상황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나 직원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회사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구성원이었을 때는 몰랐어. 근데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 나오는 순간 버는 돈이 일시적으로 빵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엔 나도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이때 왜 돈을 버나요? 이때 인프라를 뭘 써요? 사무실을 안 써. 집을 써요. 집. 그럼 집이라는 건 이미 살고 있으니까 비용이 나가고 있음에도 비용으로 생각해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일하니까 일단 인프라 비용 한 300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죠? 원래 내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용을 안 하니까 또 돈이 더 벌리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원래 회사 다닐 때는 했던 일이 한 8시간 하면은 8시간 중에서도 제정신으로 하는 시간 4시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한 12시간을 제정신으로 해. 그러면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면은 얼마 올라요? 3배 오르잖아. 집을 씀으로써 인프라 비용 안 쓰고 고용 안 함으로써 인프라 비용 안 쓰고 그다음 내가 하는 일의 양도 3배로 늘리니까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그냥 퇴사하고 나서 쭉쭉 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엄청 뜯어간 줄 알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시 회사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안 돼. 아니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몇천 번은 거기에 계속 머물던지 내가 한번 성장이라는 걸 선택해 봐야겠다. 그러면 저거를 이걸 포기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서 벌 수 있는 규모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열심히 안 살면 겪을 이유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음은요, 6번째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아니에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가난하고 그럴 때, 진짜 쥐뿔도 없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랑 내가 친분이 있건 같이 일을 하건 뭐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무례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못 해. 근데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 특히 이 흑수저 출신들은 뭐예요? 흑수저 출신들은 아무나 나한테 막대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세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일단 내가 만약에 지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능 자체가 내가 어떤 대화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그 상황 말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능이 좀 돼.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도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지 않을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말만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아무리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짓을 해요. 그래도 웃고 다음에 안 보면 돼요. 아유 멋있으시네요. 와 되게 유쾌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같이 있기 위해서는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래도 아쉬운 소리하고 이혼하고 막 난리 나는 게 현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나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듣기 안 좋은 말을 안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보다 그때가 됐을 때, 지금은 어쩌면요, 모두가 다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가 된다면 아무도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좋은 말을 할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열정이 지속되는 것이 좋은 상태다. 뭐 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업적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정이 지속된다는 건 그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너무 재밌고 진입장벽도 낮고 피드백 루프도 짧아가지고 모두 다 열정이 나오는 상태야. 너무 재밌고 막 쉽고. 내가 재밌고 쉽다는 건 뭐예요? 경쟁자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꼭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어떤 이런 그냥 도파민만으로도 인간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완전히 서로 치킨 게임을 하는데 재밌으니까 돈이 다 깎여도 이 경쟁자들은 맛이 안 가. 얘네는 뭘 몰라. 멍청이들이야. 그냥 보상이 완전히, 이 서로 경쟁 때문에 보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데 스스로 내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너무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밌고 쉽고 내가 잘하고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 레드오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 자체가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야. 그런데 쉽고 재밌고 이래. 그러면 곧 레드오션으로 바뀐다는 그냥 증거 그 자체예요.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그냥 이 열정이 지속되는 상태만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왜냐면 사람은 인간은요 다 똑같아. 내가 만약에 이런 것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남들과 다른 성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이건 진짜 미친놈들만 여기서 성과를 얻는 거거든. 곧 레드오션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상이 목적이야.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재미가 없고 쉽게 열정이 떨어지고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먹을 게 생겨요. 왜냐? 재밌고 막 쉽고 막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갖다 때려 부으면 돼. 왜? 돈을 못 쫓아오잖아. 돈으로 때려고 쉬우니까 돈을 때려 부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 돈으로, 여러분들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뭐가 다를까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사업 쪽에서는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뭐 10억, 20억? 이걸로 진입장벽 못 만들어요. 10억, 20억 가지고도. 100억도 못 만들어. 100억도 못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승부해야 돼요. 그죠? 뭐 어떤 거? 재미가 없고 열정이 쉽게 떨어지고 어려운데 혼자 하기에는 보상이 충분하지만 기업이 들어오기엔 애매한 사이즈. 이런 거. 이성적으로 기대값이 높아서 이걸 하는 게 이해가 돼. 그런데 감성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 인간은 뭐예요? 이성의 동물이에요? 감성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야. 네.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데, 동시에 이것을 비용이 낮은 일, 내가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낮은 일이 흙수저가 진입해가지고 돈 벌기에는 가장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이 될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면서 깨달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 전이면 저 새끼가 무슨 개소리를 하나 하고 악플을 쓰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열심히 살아본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 중에 유튜브를 보고는 싶은데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제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